홍성군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오감 택지개발지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더한 최종 결과는 추후에 발표됩니다. 내년 1월 5일 첫 민선으로 치르는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이규현 전 서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과 최장환 전 서산시 체육회 부회장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대졸자 취업률이 68.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내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이 지원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수당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군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읍면 순회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당초 개표 작업이 마무리되고 현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군 신청사 주민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곳은 오감 택지개발지구였습니다. 홍성군 청사 이전 예비 후보지 주민 선호도 조사 11개 읍면 순회 투표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수는 10,298표, 오감지구 택지개발지구 4,875표. 오감 택지개발지구의 득표율은 절반에 가까운 47.3%, 2위와는 2,500표의 격차를 보이며 나머지 예비후보지 4곳을 크게 앞섰습니다. 대부분 오감리와 인접한 8개 읍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오감 택지개발지구. 온라인 투표에서도 전체 813표 가운데 가장 많은 230표를 획득해 주민 선호도 조사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전문가 평가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전문가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일부 예비후보지 대표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9명을 전문위원을 선정했는데 8명이 나왔으니까 이건 다음에 하시라고.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는 다른 전문가 한 명을 추가로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초 선정위원회를 열어 주민 선호도 조사 70%, 전문가 평가 30%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군은 최종 부지가 결정되면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례로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내년 1월 달 중순이나 초순이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께서 그동안 이 투표 진행하면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라든가 경과보고를 드리고 최종 후보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군은 신청사 규모와 입주시설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내년부터 충남도와 각 시군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기존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아왔었는데요.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다음 달 각 시군별로 첫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됩니다.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선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를 정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내년 1월 5일 첫 민선으로 치르는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먼저 이규현 후보는 1961년생으로 서산 동문동 출신입니다. 서산시 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서산시 축구협회장, 서산시 생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이 후보는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1사 1종목 매칭 후원, 체육 인프라 확충과 각종 대회 유치, 체육회의 튼튼한 재정 자립도 구축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1994년 서산시 체육회를 시작으로 여러 체육단체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며 실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25년간 그 체육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산시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장환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산 운산면 출신입니다. 서산시 체육회 부회장과 서산시 역도협회장, 충남 사경연맹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백원 환경산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최 후보는 임기 내 충남 도민체전 서산시 종합 우승, 매년 읍면동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단합대회 개최, 체육 꿈나무 육성과 동호회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 후보는 기업을 경영한 노하우를 살려 체육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육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체육은 제가 보니까 선수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하고 같이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산시 체육회장 선거는 읍면동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대의원 등 171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투표는 내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당선인은 16일부터 임기 3년 동안 서산시 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 지역 대졸자 취업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보면 충남 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68.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률 66.2%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지역별로는 인천이 71.6%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대전, 울산, 경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7위입니다. 충남 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소폭 떨어졌습니다. 0.1%포인트 뒷걸음질 쳤는데 전국에서 취업률이 하락한 건 제주와 충남뿐이었습니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취업률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 비수도권 취업률은 66.8%로 2.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률 차이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 0.6%에서 이듬해 1.6%로 나타났고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2.1%와 2.2%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조사는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졸업자 5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학원 진학자와 해외 이민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내년 충남 지역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민간 건설업계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충남에선 내년에 민영아파트 17,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일부 건설사와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지들을 제외한 수치인데요.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물량이 9만 5천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만 5천여 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2020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 990억 원이 지원됩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각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6만 5천여 가구로 도는 연말에 농가당 6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도농 간 소득 격차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비용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합니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 많으시죠? 단 한 잔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이 있는 내포 신도시의 열 공급 문제가 올겨울에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냉난방을 공급할 예정이었던 집단 에너지 시설 완공이 늦어지면서 열 전용 보일러 설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 에너지 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012년 농협충남지역본부 옆터에 임시 보일러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1기가 작동 중인데 3기는 겨울철에 열보화를 대비해 만든 비상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가 이어지면 비상대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도는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과 열 수요가 비슷해 열 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내포 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열 공급 대상 시설은 업무 시설 4곳이 새로 생겨 지난 겨울보다 증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열 공급 대상 시설은 늘었지만 실제 사용량이 적은 편이라며 비상보일러를 가동할 정도로 열 공급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은 LNG 495MW, 수소 연료전지 60MW 규모로 2022년 중공,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올 한해 충남도 내 농촌지역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잇따라 검출돼 충남도와 관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는 이미 대부분 지방 상수도가 들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용을 원치 않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질 검사 대상 항목에 우라늄이 포함된 이후 청양 정산정수장을 비롯한 각지의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 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우라늄 초과 검출에 대한 공지를 낸 뒤 마을 회관 등을 방문해 시설 사용 중지와 함께 급수관로 설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은 대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마을의 주민 A씨는 모두 어르신들이다 보니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전엔 그냥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알게 되면 크게 걱정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시설이 제도권 밖에 위치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땅히 손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들을 강제로 절수시키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지방 상수도 급수 관로 설치를 강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다시금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식수 보급을 위한 공용 수도를 마을 회관에 설치하거나 먹는 샘물을 보급하는 등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급수 관로 설치에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이 드는데 대부분 고령 주민이다 보니 고지를 해도 신청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원하거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각 시군의 조례를 모두 조정해야 하는데 진행된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민간 초대 체육회장 당선자 백종석 씨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당진시 체육회 직원과 체육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간단체 첫 회장으로 선출된 백 당선자는 2020 충남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임기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총 3년입니다. 국도 77호선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원산 안면대교가 26일 완전 개통됐습니다. 원산 안면대교는 총 연장 1.8km의 왕복 4차로로 지난 2010년부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객선이나 어선을 이용해 원산도와 안면도를 왕래하던 주민들은 승용차로 2, 3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산 안면대교는 2021년 말 개통되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이어지는 해저 터널과도 연결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섬으로 단절된 국도 77호선이 하나로 연결됐다며 주민 편의와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난임 선별검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결혼 1년 이상 됐고 임신 시도를 1년 이상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입니다. 검사 항목은 호르몬과 난소 기능 등 4가지로 해당 검사에 필요한 비용 17만 원 전액을 시가 부담하며 인공수정을 포함한 시술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2020년 1월 중순부터 홍성산업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상품권은 25억 원 규모로 5천 원권과 만 원권 2가지 종류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며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월 30만 원까지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남녀 화장실이 함께 있던 것을 분리해 공간을 넓히고 유아용 의자와 기저귀 교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청양군이 1월 한 달 동안 유통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혼동 표시 등으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위반 업소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놀이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5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4도, 태안이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우리 지역 모두 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하기 좋겠고요. 외출 약속 잡기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더 낮아도 춥습니다. 난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31일과 1월 1일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4m, 서해 남부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